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한예린님 사연인데요. 현진님이니까 상황극을 짧게 하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혹시 현진님 뭐 연기 해보신 적 있을까요? 네. 있으시군요. 네. 그러면 편하게 한번 해주시고요. 사연자님 역할을 현진님이 해주시고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 요즘 왜 그래? 응? 나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 너 예전이랑 달라 보여. 헤어지고 싶은 거야?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현진님 방금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약간 감정을 이입하셨죠? 이거를 계속 읽어가지고. 청취자분들이 연기 잘했다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사연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이고 뷰티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마음이 울적해서 사연을 자주 청취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올해 초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대시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최근에 연락이 뜸해지고 데이트 중에도 행동이 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 요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연애를 한 10개월 정도 하신 것 같고 뜸해졌다는 거는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쵸. 일 때문에 지쳐서 그런가 이해해 주려고 하는데 저한테 하는 태도가 변한 느낌이랄까요. 남자친구에게 요즘 왜 그래라고 물었는데 평소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잠자기 전에도 전화해주는 편이었는데 11시가 마지막 연락이고 데이트 후 집에 잘 도착했는지 카톡이 없는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현진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남자친구가 변한 게 맞나요? 네. 근데 변했다기보다는 이제 읽으면서 약간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연자님 마음을 조금 더 공감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쵸.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면 좀 화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이야기 드릴게요. 모든 것을 바라는 건 아닌데 저는 달라 보여요. 애정이 줄어든 형식적인 일상 카톡과 통화. 제가 서운한 마음을 삐뚤게 보고 있는 걸까요? 제가 예전이랑 달라 보이는데 헤어지고 싶은 건지 솔직히 물어봤어요. 지금 이 물어봤다는 거는 그래도 사연자님은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인지하고 대답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그럼 어떤 대답이 나오면 그래도 나름 괜찮은 걸까요? 그냥 아니야. 너랑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절대 부정을 해야 되는 거. 절대 부정을 해야죠. 근데 사연자님은 저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져서 모진 말도 했어요. 남자친구가 그때서야 태도가 바뀌더니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하긴 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끝까지 자기는 무심하지 않았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또 헷갈리네요. 남자친구분이 그래도 빠르게 상황을 캐치하고 아니라고 하신 것 같긴 해요. 네. 남자친구가 보자고 먼저 하긴 하고 그 외 행동들이 변해가요. 지금 예린님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게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권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권태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권태기가 원래 한 1년 되기 전에 오거든요. 그쵸. 시기상은 맞을 것 같아. 맞아요. 연애 초에 나의 감정을 쏟고 서로 사랑을 주고 받거든요. 근데 사람은 다, 뭐 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면 그쵸. 편하게 대한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이 편하게 대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네. 누군가는 이걸 물어보죠. 그쵸. 너 왜 예전이랑 달라? 맞아요. 지금 예린님이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또 얘기해 주신 게 제가 이상하고 예민한 건지 마음이 답답해요. 사귄 지 곧 1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남자친구의 마음을 모르는 걸까요? 친한 친구에게 물었더니 연애 초반이 지나서 설렘이 줄고 안정이 된 시기여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감정은 그대로인데 예전만큼 표현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네요. 친구분이 솔직하게 말해줬네요. 맞아요. 이럴 때는 위로 좀 해줄 수 있는데 음.
설렘과 기대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해줬어요. 지금 연애 괜찮은 거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으면서 이 사연은 좀 권태기에 진입하신 게 아닐까. 우리가 권태기에 대한 정의는 좀 다르긴 해요. 사람들마다. 그쵸. 하지만 변해가는 것을 빠르게 캐치하고 그거를 상대한테 확인하고 싶을 때 음, 이건 권태기가 맞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요 과정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권태기 왔을 때 우리가 마음의 변화들이 있잖아요. 상대가 변할 수도 있고 내가 변할 수도 있고. 현진님은 잘 캐치하는 편이에요? 네. 언제 캐치하는 것 같아요. 캐치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권태기는 문희님 말씀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언제 한번 되게 친한 오빠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남자들은 변하냐? A한테 물어보고 B한테 물어보고 C한테 공통적인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답변을 했던 게 뭐냐면 변한 게 아니라 목소리가 커지면서 변한 게 아니라 이제 내 모습이 나오는 거라고. 아, 아무래도 그전에는 쟁취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사실상.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쵸.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는 건데 맞아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게 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쵸. 거다. 그게 원래 모습이고 패턴이다. 근데 아무래도 똑같지 않냐. 입장 바꿔서. 초반에는 당연히 이쁘게 꾸미고 이쁘게 보이려고 하고 그렇지만 너네들도 똑같지 않냐. 근데 생각해보면 그치. 또 그렇게 보면은 한결같이 계속해서 그 텐션으로 유지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을 많이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애쓰는 그 초반이잖아요, 사실. 내 감정을 더 쓰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이거를 한 번은 걸고 넘어서야 그쵸. 조금은 더 단단해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맞아요. 저는 예린님이 물어본 것까지는 괜찮아요. 다만 이거를 학대해서 가거나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정확해요. 우리가 어떤 무언가 변화가 생겼을 때 자꾸 오해를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 오해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여러 번 하게 되면 상대도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지치죠. 내가 이것까지 다 너한테 설명해 줘야 돼?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남성분들은 자꾸 이렇게 되묻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치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못 견뎌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나한테는 조금은 어렵죠. 맞아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결과에 대답을 원해요. 맞아요. 근데 남자들은 답을 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명확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랬었을 때 여자분들이 한 번 더 물어보죠. 맞아요. 심화 있게 물어보지만 맞아요. 센스 있는 남자는 이거 질문이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나도 답변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약간 해피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 여자친구 원하는 대답을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성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남성분들은 왜 이렇게 회피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돌이켜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남자랑 여자랑은 뇌구조가 완전 달라서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없겠구나, 일단은. 그렇죠. 그 관점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사연자님이 권태기를 좀 겪고 계신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예리님께서 남자친구분한테 여쭤봤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줬고 보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친구분의 조언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연애 초반에 설렘이 줄고 안정된 시기여서 지금 남자친구한테 너가 느끼는 감정이 이런 것 같아. 전 이런 친구의 피드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주관적인 감정들을 객관화 시켜줄 수 있겠군요. 그리고 예전에는 맞장구 쳐주고 왜 너가 맞아. 남자친구가 이상해. 이런 친구들한테 더 동요가 됐다면 요즘엔 이제 경험을 해보고 그냥 데워보기도 하고 상처도 입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딱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친구가 더 소중해요. 그래야 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생기고 연애 가치관을 잡아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동조해주는 거는 위로와 내 감정을 풀어내는 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 번 반복되는 거는 친구의 말에 내가 그냥 동조하고 있거나 위안을 받았다는 거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 안의 연애에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용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리님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내 마음이 어떤지. 음, 내가 건택이라면 잘 해결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저였다면 일단 새로운 경험들을 좀 더 해볼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만나던 동네에서 만나거나 맛집을 가거나 카페를 가고 영화관을 간다면 데이트하는 스타일을 좀 바꿔본다던가 아니면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배운다거나 뭐 요가를 좀 같이 배워본다던가 요즘 남자분들 요가 배우나요? 오, 꽤 많아졌어요. 꽤 많아졌죠. 네. 그리고 커플들도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부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요런 경험들이 있으면 남자친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이잖아요. 그쵸. 영화관 가는 거랑 밥 먹는 거는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거기서 갑자기 더 친절해지거나 맞아요. 뭐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다만 새로운 경험일 때는 이 사람의 행동과 타인들과 같이 교류하는 게 있다면 그때 또 새로운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의 좋은 모습을 발견하는 거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여기서 정이 떨어지면 그쵸. 이 사람 또 내 마음에 떠났구나.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는 해요. 연락적으로 그렇게 좀 텀도 길고 마지막 연락이 11시라고도 하셨고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에서 남자친구가 변한 것 같다라고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 번쯤은 어떤 연애에서 다 겪어봤던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럴 때 제 거를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일이든 취미생활이든 오히려 친구들을 더 만난다든지 저한테 할애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두고 저한테 좀 더 쏟는 그 정성을 많이 하면서 남자친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지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남자친구랑 보내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대화하는 거 포함 만나는 거 빼고도 네. 카톡이라든지 통화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꽤 많죠. 그러면서 원래는 혼자였었을 때 하던 것들을 줄여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느끼는 감정들이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사랑을 채워가는 분들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게 사라진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내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 네. 다만 지금 이런 순간들이 생겼었을 때 현진님이 조언해준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놓으면 잡생각들이 좀 많이 없어져요.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뭔가 예린님이 좀 그런 시도라든지 노력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의 마음이 아직 모르겠다. 이거는 그러면 남자친구의 문제가 맞다. 왜냐면 우리가 연애를 1년 정도 했었을 때 서로 솔직한 부분들은 있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계속 모르겠다. 너만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묻는 거면 남자친구가 그랬었을 때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쵸.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알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미 예린님이 나의 솔직한 마음을 말을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여기서 두리뭉실하게 대답할 게 아니라 얘기를 해줘야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얘기해줘야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하거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이 사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지금 연애 괜찮은지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지금 연애 너무 남들도 느끼는 감정이라서 막 그렇게 헤어진다, 아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남자친구랑 그 정도의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 풀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연애 초부터 연애 중반기에 들어갈 때까지는 안 싸우는 커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썸을 타면서도 내가 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는 한 번쯤은 싸워보기도 하고 싸워봐야 돼요. 너랑 나랑 다른 사람이야. 맞아요. 이거를 말하는 순간 제일 중요한 게 하야하는 방식. 맞아요. 하야하는 방식이 맞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겨도
다 이해해 줄 수 있거나 맞아요. 어느 정도 상황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음, 이게 예외인 경우는 진짜 나쁜 행동이라든지 내가 상식에 넘어가는 행동을 했었을 때, 뭐 예를 그쵸. 들면 뭐 바람이라든지 아, 완전 잠수라든지 음, 뭐 딴짓을 했을 경우라면 당연히 이해 못하지만 네. 그 외에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음, 우리가 권태기 다음에 더 좋아지는 상황들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아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아닌 경우는 일단 남자친구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부정적인 답으로 줬을 때,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을 때, 그러니까 상대한테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마음이고 상황인데 어차피 둘이서 하는 연애이기 때문에 둘이서 풀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여성분들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을 때 너무 상상을 많이 하지 않길 바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걱정이 되거나 불안이 커지거나 색안경이 껴지기 때문에 그 남자친구를 봤을 때 뭔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언제가 됐든 이거는 계속 빈번할 사실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연애를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일정한 시기에는 좋아지는 게 맞죠. 그쵸. 같이 사랑을 하니까 서로의 긍정적인 모습과 맞아요. 애틋함을 느끼는 거고 맞아요. 소중함을 느끼지만 그쵸. 많은 커플들이 어느 정도 되면 그냥 평온하게 안 떨어지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쵸. 조금 더 노력하거나 이해해주거나 맞춰가면서 대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예린님의 연애를 이렇게 봤어요. 뭐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한 번쯤은 겪으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내 마음도 알고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우리한테 고민을 털어놓어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조금은 마음이 풀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법 고민 해결책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 두구두구두구두구 회피하지 마라. 해석해주세요. 회피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답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은 스스로 그 정답을 안 보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답정 너 이럴 때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기보다는 남자친구분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음. 이러한 감정이 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할 때 이런 감정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다는 거 예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로 좋아하니까 이런 감정도 들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예린님과 더불어 이런 사연에 공감을 하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상황을 직면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야 내가 이제 연애를 똑바로 보고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4년 마지막 사연이었는데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